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전형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어그리먼트에서 사용되는 진술보장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및 전형적인 워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어그리먼트의 경우에 그 representations와 warranties는 보통 하나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인 의미는 representation과 warranty는 좀 다릅니다. 보통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그거는 statement of fact, 즉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최소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어떤 사실을 이러이러한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게 representation이고요. representation을 하는 동기는 물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To induce that other party to enter into the contract. 반면에 warranty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 즉 promise입니다. 물론 warranty를 주는 동기도 마찬가지로 to induce the other party to enter into the contract. 즉 계약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representation은 statement fact고요. warranty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상태로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과도 달라서 영미법상으로는 소위 그 representation이 허위인 경우, 즉 mis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mis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breach of warranty의 경우에는요,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breach of warranty만 갖고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misrepresentation이냐 아니면 breach of warranty냐에 따라서 계약의 취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서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지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이건 대주들의 문제 해결에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보장 위반에 대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구제수단을 행사하려고 하면 차주가 전혀 과실이 없이 misrepresentation 한 경우 그러니까 차주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집니다. 또 워런티의 경우에도 그 워런티가 차주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워런티가 안 지켜진 경우라면 역시 차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대주들 입장에서는 차주가 과실이 있었던 없었던 또는 그게 차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든 말든 이게 안 지켜지면 그거는 대출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게다가 그 과실이 없거나 또는 통제 가능한 경우여서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주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 수단이라는 것은 representation 위반이냐 워런티 위반이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주들의 진짜 관심사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representation 위반이냐 워런티 위반이냐 구별 이유도 없고요. 대주들로서는 뭐가 되었든지 위반이 있으면은 대주들이 아직 인출을 해주기 전이라면 인출을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미 인출을 해버린 경우라는 조기 회수해서 신속하게 그 론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여되는 이 법적 구제 수단상으로는 이런 효과가 당연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있죠. 계약자의 원칙. 그래서 계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면 진술보장이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대주들이 원하는 구제 수단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즉 계약서에 규정된 진술보장 조항은요. 법이 부여한 구제수단이 아니라 contractual remedy, 즉 계약을 이용한 대주들의 자체적인 구제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loan agreement의 경우에는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하나의 조항으로 몰아버리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위반이 생기면은 그때는 인출을 거절하거나 또 이미 인출을 한 경우에는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로운 어그리먼트를 보시면 진술보장 조항에는 차주가 진술하거나 보장하는 내용들이 그저 쭉 열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보장 조항만 보면 그러지 어쩌겠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인출 선행조건 조항하고 Event of Default 조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진술보장 위반이 없을 것이 인출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출 시점에 진술보장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렌더들은 인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진술보장 위반은 Event of Default 사유 중 하나로 연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보장 위반이 있으면 렌더들은 Accelerate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직 인출하기 전이면 커미트먼트를 캔슬하는 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주들은 진술보장 위반이 있는 경우에 아직 인출 전이면 인출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액셀러레이션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국제금융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그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의 구체적인 랭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즉 법적인 이슈에 관한, 리걸 이슈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건 팩트에 관한 사항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한 조항에 이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어차피 그 진술보장 위반이 있으면 인출 선행 조건 미충족으로 되거나 아니면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므로 사실 뭐 이게 리걸 이슈냐, 팩츄얼 이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Incorporation Qualification, 그래서 차주가 적법하게 설립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Power and Authority는 차주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인 그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항은 Authorization of Borrowing, 즉 차주는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다 완료했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Authorizations and Approvals 조항에서는 차주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타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즉 차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았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차입을 위해 어떤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안 받았으면 그 차입 행위는 무효거나 또 취소 대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규정상 필요한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느냐 여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되었든 법규상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받았다고 확인하는 차주의 진술을 받아두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둡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주가 진짜로 이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이런 representation 없어도 되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차주가 사실은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여기서 거짓말한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 이 계약서에 차주가 나는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받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 그걸 받은 걸로 될까요? 그래서 차주가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무효나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 문제는 결국 해당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 법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차주가 여기서 나 그런 거 다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대주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술을 왜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진술보장 조항이 인출 선행 조건의 하나로 연결이 되고 또한 event of default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그게 인출 전에 밝혀진 거라면 대주는 인출을 거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출 선행 조건으로는 그 차주의 모든 그 진술 보장이 인출 현재 모두 true and correct 할 것, 요게 인출 선행 조건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인출 이후에는 event of default가 되니까 바로 acceleration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Agreement binding, compliance with law and other agreements. 이 조항은 그 대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주의 의무는 적법하게 차주를 구속하는 의미이고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그 어떤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고 차주의 정관도 위반하지 않았고 차주가 당사자인 그 어떤 담보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등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사살하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대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이 기본적으로 대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법적인 구제수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contractual remed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대주들이 실질적인 보호에 맞춤 재단된 보호 장치들을 계약을 통해 마련해 놓았는데 이 중 일부라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보호 장치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들은 바로 이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차주의 이런 진술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No event of default. 그러니까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술 보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event of default는 이 loan agreement상 event of default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상 event of default가 있느냐 여부는 이거는 차주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지요. 렌더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렌더가 보기에 이게 event of default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스스로 accelerate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입항국에 차주에게 event of default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을 받는다 한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o event of default라는 것은 이 계약이 아니라 차주가 체결한 다른 계약상 event of default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다른 계약상 이미 event of default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본계약상 차주의 상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Compliance with law. 이 조항은 차주의 일반적인 그 준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진술보장 조항은 이 계약 자체의 체결, 이행과 관련된 위법사항으로 대상을 콕 집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Compliance with Law 조항은 차주의 모든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주는 일반적으로 차주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모든 법규를 다 지키고 있다는 취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주에게 어떤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때로는 그에 대한 제재가 차주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같은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위법 행위 발생도 event of default라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넣으려면 그에 대한 차주의 진술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Ranking of law 조항의 핵심은 빠디빠수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즉 대주가 이 대출계약서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른 모든 무담보 채권과 동순위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무담보 대출에서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담보 채권이 선순위인 거는 대주들이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 외에 나보다 선순위가 나타나면 사실 대주들이 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시행 전에 한 평가가 완전히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디빠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이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굳이 차주가 이런 진술 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파리바스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차주에게 이거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컴프런스에서는 차주가 이미 공지한 담보 외에는 달리 담보를 제공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조에서는 이제 그 허용되는 담보에 관한 규정을 해뒀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 차주의 자산에 대해서 담보권이 설정된 게 없다라는 진술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담보 금융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주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담보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대주에겐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이미 차주가 이렇게 사전에 그 디스클로즈한 그 담보 외에는 다른 담보는 설정된 게 없다라는 진술을 차주로부터 받고는 합니다. 리티게이션. 이거는 차주의 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소송이 없다는 얘기죠. 앞에 그 compliance of law하고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소송에 휘말리면 차주의 존망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벤 오브 디폴트 사유로 삼아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는 역시 차주의 이에 대한 차주의 진술도 필요한 거죠. 서버린 이뮤니티는 면책 특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차주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건데요. 물론 상대방이 면책 특권이 있으면 대주야 매우 곤란하지요. 대주들이 익숙한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 대주의 권리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커머셜 트랜잭션에서 그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끔 그 차주가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부 관련한 어떤 기관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계약서의 차주는 그런 서브린 이뮤니티를 누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차주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재무제표가 적용 법규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재무제표 작성 방법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 차주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any significant liability, 그러니까 중대한 부채나 any unrealized or anticipated losses, 미실현 손실 또는 기대되는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로서 금액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게 없다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공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무제표 완결성을 확인받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무제표 작성 시점과 실제로 대주에게 제공되는 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해서 그 사이에 material adverse change가 없었다는 것을 차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